AI 테마라고 하는 게 이 반도체가 없이는 갈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같이 각광을 받았던 게,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에 대한 어떤 시점은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의 황호봉 본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아주 그냥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2분기는 참 좋았습니다. 깜짝 네.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3분기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네.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특히 한국 증시가 네. 많이 흔들렸죠. 네. 미국은 사실 엔비디아 뭐 한 6% 급락한 거 말고는 별거 없는 네,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네. 이 상황, 네. 이 증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퀀텀 점프를 하면서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꾸준히 놀라울 정도의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실적도 122%라는 실적, 굉장히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사실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왜 이제 그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도 잘했으면은 이번에는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엄청 이제 압박을 가하는 이제 모습인데, 사실은 어저께의 그 어제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영업이익률 78%였다가 75%로 떨어진 거가 좀 유일한 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70%가 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은 좋은데,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엔비디아 자체 내에서만 사실은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만 보고 있지는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네. 증시 전체 흐름. 네, 전체의 흐름을 보는 그 가운데에서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과연 엔비디아가 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 시나리오였느냐라는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 어차피 뭐 지나서 하는 얘기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도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는 있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들어가서 뭐 많이 손이 떨리는 뭐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쵸. 그래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중에 볼 때는 그때라도 사길 잘했네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방에서 올라봐야 얼마나 더 오를 수 있겠어? 네. 그러니까 뭐 투자 관점이 아니라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더라도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아, 그러면은 제가 요 차트부터 먼저 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 보이시죠?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이, 저는 94년도에서 한 99년도 가는 98년도의 그 사이클이라고 저는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이 80년대 호황을 겪고,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이제 굉장히 좋은 시장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GDP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어요. 이렇게 높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너무 이제 시장이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까, 이제 70년대의 그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그 악몽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미리 잠재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미국이 94년부터 95년도까지 3에서 6%까지 기준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네. 1년 만에 이제 급격하게 올렸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조금 이제 쿨다운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쿨다운이 되는 것 같으니까 95년도에는 금리를 이렇게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죠. 네. 지금의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입니다. 이제 그때는 사실은 보험성 금리 인하란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금리를 낮췄죠. 3번 정도를 낮추니까 다시 시장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고, 또 너무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까 97년도에 한 번 정도 금리를 또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이제 낮춰지게 되는 골디락스의 분위기를 아주 잘 만든 이제 요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다가 떨어지는 분위기였고 실업률이 낮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지만 이때는 실업률이 5% 정도대였고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낮았어요. 네. 그래서 좀 반대였었죠. 근데 뭐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이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시장을 사실은 이끌었던 헤게모니는 2000년대에 다가올 인터넷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95가 나왔고 윈도우 98이 나오면서 90년대 초반이나 뭐 후반의 학번들은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컴퓨터 학원이라는 데를 다녔었거든요. 그렇죠. 컴퓨터 학원이라는 데를 전혀 다닐 필요가 사실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개인 컴퓨터를 쓰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로 갈 수 있는 그 테마가 사실은 이제 이때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이나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AI 테마나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매크로 상황이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시장이 어땠냐면은 S&P 500이 95년도에 37.2% 올랐고요. 96년도에 22.68% 올랐고 97년도에 33%, 98년도에도 거의 한 30%, 99년도에도 거의 30% 정도 올랐어요. 네. 시장이 굉장히 사실은 좋았거든요. 이 흐름 속에 사실은 우리도 지금 유사한 흐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어떤 주식이 한 번에 확 갔다가 그 주식이 계속 간다라는 사실은 보장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 형성된 AI 테마라고 하는 게 이 반도체가 없이는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반도체의 흐름이 끊긴다라고 하는 것도 이 AI 테마에서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선봉에는 일단은 엔비디아가 있고 그 대장주가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면에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는 거의 뭐 시작 단계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상승 여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큰 의미에서 좀 보고 싶다라는 말씀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네. 엔비디아라는 특정 종목만, 그러니까 이 주도 섹터죠. 이 네. 주도 섹터가 계속 간다라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일만 남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증시 자체도 계속 이 주도주의 이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증시 분위기도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일단은 이때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뭐 굉장히 많이 풀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천천히 시장이 이렇게 좀 뜨거워지면서 올라가는 거는 조금 그거는 이제 모를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정책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보이는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는 사실은 증시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후년의 일은 또 이제 내년 가서 볼 일이고 내년까지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침체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테마도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 자체도 S&P 500의 EPS 리비전을 보면 EPS가 그 상향 조정돼서 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능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아주 지금 분위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 4분기까지는 올해는 계속 좋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미국 대선 네. 이것을 전후로 해서 뭔가 큰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 그 네. 얘기는 사실 좀 하락하지 않겠냐. 네. 급락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인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한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의 중장기를 제가 이제 놓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만 말씀을 사실은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변동성을 사실 보시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쭉 놓고 봤을 때에 선거가 있었던 게 선거 시즌이 보통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노동절이죠. 네. 예, 노동절 이후서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 시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사실은 대통령 그 후보들 간의 토론회를 굉장히 일찍 했어요. 굉장히 일찍 했는데 보통은 이제 노동절 이후에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 시즌에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이제 증시도 이제 많이 반응을 하는데 올해는 좀 유난히 좀 달랐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의 피습 사건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좀 두드러지게 반영이 됐는데 결국에 이제 이 시즈널리티라고 하는 이 계절성이라고 하는 이 9월서부터 11월 초까지의 요 관성이 사실 쉽게 깨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처럼 이제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는 이제 차치하고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9월에서 10월까지의 이 변동성이 저는 굉장히 좀 커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까지는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금서부터 한 6개월 뒤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올해 연말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6개월 동안 좋을 수 있는 6개월 후에까지 그 좋을 수 있는 그 환경, 증시 네. 환경을 주도하는 게 네. 지금처럼 엔비디아, 네. 그러니까 AI가 될 것이냐, 네. 혹은 다른 M7 가운데서 무엇인가 나올 것이냐, 네.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거부터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 원래는 이제 테마주가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팡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주식들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2023년 정도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맥세븐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식이 7개 주식이 AI가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PER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본 거고, 이제 요 밸류에이션은 1년 뒤의 실적을 고려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거를 고려한 게 아니라 이 이익을 1년 뒤를 추정을 했을 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이제 본 건데, 사실 보면은 작년 이제 7월 달 정도가 이제 꼭지를 찍고 두 개가 마찬가지죠. 맥세븐도 그렇고 팡플러스도 그렇고 거의 이제 꼭지를 이제 작년 7월 달에 찍고 이렇게 이제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급격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고점을 사실은 넘어가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팡플러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36배, 7배 요 사이 정도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요 M7이라고 하는 요 주식들의 이제 그 비중을 이제 7개를 이제 15% 정도로 놓고 봤을 때는 한 34배 정도 됐을 때 정도면은 사실은 거의 꼭지라고 이제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네.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익이 올라가면 네. 이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이상 올라가질 않잖아요. 왜냐면 이익이 올라가는 순간서부터는 가격이 올라가도 이익이 올라가도 이게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그렇죠.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익이 어느 정도만 계속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한데 이렇게 무리하게 달리는 S&P 500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달리는 이런 구간들이 오면 반드시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 꼭지가 이제 작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한 30배가 안 되는 요 M7의 주식들이지만 이게 다시 뭐 32배 정도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놓고 보면은 조정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이제 조금 자유로운 주식이 뭐가 있냐면 그게 애플입니다. 그래요. 예, 애플의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이거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리고 사실 뭐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조금 더 낮기는 한데, 당장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애플이 신제품이 나오면서 AI가 탑재되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테마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애플에서는 그동안 각광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9월 달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애플 주식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M7 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안 푼 손가락인데 네. 사실은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예, 테슬라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제 2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애플과 테슬라는 지금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비중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M7 주식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내에서 애플의 비중과 테슬라의 비중을 좀 늘렸다라고 하면 M7을 다 가져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누구나 그렇죠. 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M7을 뭐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뭐 70, 80%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한 30%, 40% 주식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또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군 자체가 헬스케어랑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리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 정도의 순환매가 일어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7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35배 이상 올라가면서 35배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부침이 있었고, 그 부침이 있는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로 올랐던 그 군이 중소형주가
튀기 시작했고요. 그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같이 각광을 받았던 게 금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리츠입니다. 근데 요 세 개의 섹터가 올라갔었다라고 이제 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헤지 펀드들 매니저들의 비중이랑 그 다음에 일반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그 펀드 내에서의 섹터 비중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끄집어 올렸던 거예요. 네. 순환매가 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시장의 유동성이죠. 그 유동성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 자금이 쏠리는 그 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헤지펀드 애들이 자금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요 흐름이 요 세 개의 섹터에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들도 이 섹터의 비중들을 사실은 많이 올렸거든요. 뭐 특히 뭐 코스트코나 월마트나 네. 예, 이런 종목들을 사실은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리츠는 이제 8월 달에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IT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헬스케어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종목별로 좀 나눠지기는 하는데 이 섹터에 대한 비중도 사실은 많이 끄집어 올려서 요 세 개에 대한 섹터를 뭐 ETF로 사시던 아니면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 있으면 여기서 주도주를 사시던 이거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사실 그 엔비디아 중심으로 그냥 홀로 끌고 왔던 네. AI의 어떤 그 상승 네. 이것이 이제까지처럼 그렇게 강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그 시점을 저는 이제 10월 달까지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에 대한 어떤 시점은 한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월 중순에는 다시 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은 저는 다시 AI가 시장에서 좀 더 각광을 받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뭐 이제 아예 장기적으로 볼 거면은 장기적으로 보고 완전히 단타를 칠 거면 단타를 쳐야 되는 시장인데 조금 끊어서 보자라고 하면은 지금서부터 한 10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좀 했다가 이제 그 다시 이제 AI 테마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AI 쪽에 이제 돈을 벌고 있다. 이번에 사실은 실적 발표 날 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나면서 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쪽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찍히면서 시장이 좀 흔들흔들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 분위기가 다시 나면은 이 지금 현재의 포트가 연말까지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실적 발표가 났는데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반응이 뜨거워?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M7에 대한 비중을 이제 좀 과감하게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가 흔들렸던 이유는 블랙웰 이슈였잖아요. 그것이 그 내년도죠. 내년도에 이제 출시되는 걸로 했을 때 그러면은 내년도라고 하면 3분기 그 블랙웰 이슈로 인해서 나온 그 대체 제품들의 판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를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왜냐면 실적과 관련해서 이번에 가이던스가 확실하지 않았던 게 좀 애매해가지고 3분기는 좋게 하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깜짝 실적이잖아요. 엔비디아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AI주가 다시 부각될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 블랙웰은 쉬핑을 4분기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쉬핑을 4분기부터 한다고 했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좀 분명하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도 앞으로 2개 분기 동안에 이제 기존의 제품 자체의 수요도 현재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심을 시켜놨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의 그 이제 상승력이 훨씬 이제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은 좀 높게 더 봤던 거죠. 지금보다 그래도 한 15% 정도는 더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매출이? 이제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더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번에 2분기 실적 자체가.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122%라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장의 펀드 매니저들은 한 150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122도 굉장히 좋지만 너무 기대치가 사실은 높았던 게 이제 좀 문제였었다. 라고 보면 사실은 이제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날 때는 그 기대치가 조금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죠.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좀 조정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건전하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사실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은 이제 워낙 클라우드를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은 회사들이 이번에 IR을 하면서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가 얼만큼 돈을 벌어주고 있느냐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네, AI 그랬죠. 때문에 이익이 얼마나 나고 AI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나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IR을 겪고 나면 다음이랑 다다음에 나올 때에는 준비를 하고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더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번에 나올 때는 AI로 우리가 기대되는 거는 이 정도를 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숫자는 못 내놓더라도 좀 확실한 밑그림을 더 내놓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엔비디아도 그 블랙1이 4분기 네. 딱 나오면서 가이던스가 네. 또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말씀드리면서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3분기 나오고 이제 4분기 실적 추정이랑 내년 추정이 나오면서 가이던스 자체의 구체적인 숫자도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일이 있을 한 10월까지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테마주, 네. 테마 섹터 내로 한번 포트를 짜고 네. 그 이후에는 다시 AI가 네, 다시 이제 강하게 갈 네,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말씀하신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한 분기 조금 더 딜레이 네. 되는 걸로 네. 이걸 연장하면 되고 네. 지금의 어떤 투자 전략을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